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오랜만인지 모르겠는데 댓글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커브메탈님, 어, 생일 축하해달라고 했는데 댓글 달아주셨습니다. 생신 축하드리고 항상 건강하세요. 까꿍님 생신 축하드려요. 장성호님, 뭐, 이렇게 세 분이 댓글 달아주셨고, 장성우님이 일주일 전에 지난주 토요일 올렸던 영상 보고 고맙습니다 형님하고 댓글 달았네요. 커브메탈님은 30년생 30번 연달아 매매 성공했다고 했는데 올 연말까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30일 날이 마지막 그레일이죠. 31일 날 금요일 휴장입니다.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9 그레일이 남았고, 그 다음 달 1월 3일 월요일 날 개장을 합니다. 보통 폐장을 갖다가 예전에는 한 26, 7, 8일경 했는데 요즘은 거의 뭐 말일 돼서 폐장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에는 폐장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뭐 여유가 있었는데 요즘은 여유가 며칠 안 되죠. 뭐 금, 토, 일 해가 3일밖에 없습니다. 토일은 원래 쉬는 거니까 금요일 하루 휴장하는 셈이죠. 그리고 깍꿍님이 다음 주 어떨지 궁금하네요. 생각대로 되길 바라고 있어요. 날이 춥네요. 감기 조심하세요. 하고 댓글 달았습니다. 깍꿍님이 뭐 생각하는 게 뭐 어떻게 되는 걸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깍꿍님 실력도 뭐 상당한 편이죠. 네, 요 생일날 뭐 축하 댓글 좀 달아달라 했는데 뭐 3명밖에 안 달아줘서 조금 서운하긴 합니다. 근데 뭐 깍꿍님이 케이크까지 보내줘가지고 뭐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. 그리고 뭐 까꿍님 뭐 케이크 보내줘서 고맙고 뭐 그 댓글을 이렇게 달았는데 까꿍님이 그 뭐 30만 원으로 300을 벌었고 300을 만들었고 또 20만 원 가지고 600을 만든 걸 보니까 실력이 내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. 뭐 근데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은 나는 까꿍님보다 실력이 없는데 뭐 내가 답을 해도 되는 건지 답을 할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물어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. 커브 메탈링 같은 경우도 주식을 하는데 잘하죠. 30년생을 했다 이 얘기는 주식을 꽤 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지켜봤는데 지켜본 지가 몇 년 됐습니다. 몇 년 됐는데 벌다 잃었다를 반복하다가 내가 한 2, 3년 전에 한 수 가르쳐주고 계속 벌다가 또 잃을 때 크게 잃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수 더 가르쳐줬지요. 내가 내보다 더 잘하고 더 실력 있는 사람한테 가르쳐준다는 게 좀 뭐 어찌 보면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은 내가 주식 또는 이 선물 옵션 이쪽 시장에서 뭐 경험이 오래되다 보니까 뭐 선배 입장에서 가르쳐 준 거지 내가 실력이 뛰어나서 가르쳐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어쨌거나 나는 이 시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오래 있었고 많이 틀려봤기 때문에 뭐 산전수전 다 겪었죠. 뭐 농담 삼아 얘기하면 뭐 공중전, 게릴라전, 우주전 뭐 별별 소리 다 모으는데 뭐 겪을 만큼 다 겪었습니다. 그래서 뭐 어떻게 전체 흐름이라든지 뭐가 막힐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정도는 알지요. 왜냐면 내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. 그리고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압니다. 근데 나는 시장에 오래 있었고 나이도 많고 내가 몇 년을 더 트레이딩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죠. 이 시장에서 나이 많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. 다 도태되지요.
박사님 같은 경우도 뭐 새로운 기법을 한다고 돈을 꽤나 날렸더라고요. 돈 날렸다 그러면 걱정하려나? 어쨌거나 뭐 본인이 벌은 거 안에서 날린 거니까 뭐 어떻게 뭐 할 건 없지만은 뭐 늦은 나이에 스캘핑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 보니까 매매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매매를 그냥 하던 대로 하면은 뭐 돈도 안 잃었을 거고 돈이 굳어 있을 거고 돈도 벌었을 것 같은데 번 돈도 날리고 벌 수 있는 돈도 날리고 뭐 한 것 같으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 보입니다. 내가 볼 때는 박사님보다 못한 실력자들도 돈을 벌은 것 같은데 뭐 날리니까 좀 아쉽기는 하죠. 자, 그리고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 했는데 뭐 내가 바라보는 거는 계속 말씀드렸죠. 요 밑에 저점을 찍고 올라왔지요. 이 밑에보다 훨씬 밑인데 찍고 올라와 가지고 여기 꼭대기를 6월 25일 날 2021년 올해 6월 25일 날 6.25 때네요. 꼭대기를 쳤습니다. 꼭대기를 치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는 파동을 매겨 보니까 뭐 A, B, C 하나의 파동이 완성되고 반등이 들어왔다가 수렴하고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이 전체를 하나의 A, B, A, B, C로 봐서 하나가 완성되고 다시 반등 B파가 들어오고 하락 A, B, C가 진행되고 있다. 전체 A, B, C 중에서 1, 2, 3, 4, 5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 산지 온지 모르겠는데 하는 소리를 갖다가 한동안 했습니다. 코스피로 볼 때는 여기가 D가 낮고 앞이 높으니까 여기가 4파가 될 거고 코스피 200과 선물에서는 D가 더 높아서 요 D가 4가 되겠지요. 그리고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파동을 볼 때 A, B, C로 끝이 났고 그래서 하나의 파동이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엔딩파가 나왔습니다. 엔딩파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엔딩파, 리딩파는 내 사부가 만든 개념입니다. 뭐 한 15년 전에 사부가 만든 개념인데 그 개념에 의하면은 뭐 한 99%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볼 때 참 어려운 개념인데 내가 참 많이도 들었고 많이도 봤는데 많이도 배웠는데 아직도 어려워요. 엔딩파, 리딩파 개념은.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엔딩 파동이 나왔다. 그래서 하나의 파동이 끝났다고 내가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급등을 했지요. 이 급등을 했습니다. 나는 여기서 내려올 때 파생, 그러니까 옵션 쪽에서 100배 정도 날 거라고 봤습니다. 각국님이 자꾸 내내 물어보는 이유가 이거 내려올 때 내가 몇 배 날 거다, 몇 배 날 거다, 최소 몇 배 날 거다 얘기한 것들이 대충 다 맞았거든요. 그래 놓으니까 내가 고수인 줄 알고 자꾸 물어보는데 뭐 내가 봐도 뭐 깍꿍님이 내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, 솔직히. 뭐 그래도 내가 경험이 좀 더 많다고 깍꿍님이 한 10몇 년 하셨는데 뭐 13년, 14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내가 경험이 조금 더 많다고 내가 훈수를 두기도 하는데 깍꿍님이 내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. 깍꿍님이 내고 뭐 선생님 소리를 하는데 내가 참 그 소리를 들어도 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. 어쨌거나 여기서도 요 하방대 100배가 나는 본 옵션에서 날 줄 알았어요. 근데 본 옵션에서 안 나고 위클리에서 100배가 났습니다. 이게 일봉인데 이날 100배가 났거든요. 저점 대비 고점에가 100배가 푸스에서 났습니다. 다음날 이봉이 수요일이죠. 이봉에서 수십 배가 났습니다. 한 3, 40배 정도 났던데 저점 대비 콜에서 났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날 100배가 났습니다. 그 390이었나 얼마에서는 0.01이 다 체결은 안 됐는데 0.01이 다 체결이 안 됐지만은 2.04까지 갔으니까 뭐 결국은
어, 204배. 다 체결된 걸 따지면 또 한 100배는 낫지요. 그러니까 아래로 100배, 위로 100배. 뭐 좀 과하게 얘기하면 아래로 100배, 위로 뭐 100 몇십 배지만 100배 위로 200배 일어났습니다. 위클리에서. 그래서 밑으로 100배 난다 봤는데 일반 옵션에서 본 옵션에서는 뭐 그 정도 안 났습니다. 좀 나긴 났는데 그 정도는 안 났고 그거보다 훨씬 적게 났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나는 나름대로 허탈했고 그리고 이 급락을 냈기 때문에 급등을 했습니다. 급등을 했고 여기서 단번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항상 적지요. 왜 단번에 못 뚫었습니다. 단번에 못 뚫고 여기서 고점을 높이고 하다가 장중에 고점도 높이다가 결국은 이 앞에 갭을 못 메웠지요. 이거는 선물도 마찬가지로 못 메웠습니다. 선물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고점을 갖다가 이 갭을 일부 조금 메웠지만은 다 못 메웠거든요. 그래서 이 선물도 이 갭이 남아 있습니다. 갭이 남아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이 끝이 난 건지 조금 더 갈란지조차도 내 잘 모르겠습니다. 끝이 나고 더 올라가면은 뭐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나는 연말 랠리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. 연말 랠리가 온다면은 어느 정도 올까 생각도 하는데 뭐 다 말씀드린 부분들이죠. 자, 여기서 절반 정도 조정받았으면 이 정도 0.618 조정이면 요 정도지요. 맞나? 여기가 절반, 여기가 0.618.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굉장히 얕은 조정이 나와 있지요. 얕은 조정. 그래서 지금 이게 어찌 되려나? 그냥 옵션 가격. 요즘은 내가 뭐 한두 달 전부터 옵션이 좀 이상하다. 대세가 위클리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. 위클리 쪽에 몇 달 전부터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. 말은 쭉 했는데 머리로 생각하는 거와 마음과 몸이 움직이는 게 손가락 움직이는 게 다 달라가지고 긴가민가하면서 확신을 못 가졌죠. 확신을 가지면 이미 늦습니다. 긴가민가 할 때 판단을 빨리 내려야 되는데 나는 확신을 못 가졌는데 요거를 보면서 요 3일을 보면서 이제 확신을 가졌습니다. 그래서 위클리하고 만기주 옵션에 대해서 박사님이 스캘핑을 관심을 가지고 다시 도전을 하듯이 나도 이쪽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전체의 흐름을 좀 놓칠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결국 여기서 엔딩 파동이 나왔고 여기까지 내려왔고 올라가는 데는 변하지 않고 연말 랠리가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은 참 애매한데 작년에 보면은 연말 랠리가 좀 있었지요. 12월 달에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? 그리고 12월 20 며칠 날도 쭉 올랐지요. 연말 랠리는 좀 자주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얕은 조정이 끝이 나고 아니면 다음 주 뭐 한 며칠 더 조정 받을 수도 있겠지요. 어쨌거나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21선입니다. 일봉상에 21선 위에서 놀고 있고 61선 위를 뭐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더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연말에 3100을 갈지 3200을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연말 랠리는 있을 것 같아. 나는 이전부터 늘 말씀드린 게 3100 전후 갭을 메꾸는 수준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. 3100 전후. 근데 어떤 사람은 3200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올 연말이 아니고 여기서의 반등을 얘기하는데 뭐 그건 나도 동의합니다. 많이 올라가면 3200 갈 수도 있다. 뭐 동의하거든요. 동의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전체를 더 보면은 뭐 4천 간다는 사람도 있고 5천 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.
나도 그거 동의합니다. 근데 지금 당장은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. 그거 생각을 하죠.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뭐 밑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. 이럴 때는 밑으로 잘 안 갑니다. 많은 사람이 하방을 노릴 때 하방으로 안 가거든요. 하방으로 아주 많이 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짧게 해가 끝나거나 엔딩 파동이 나왔으니까 끝났다 볼 수 있는 거 맞지요? 끝났습니다 이거. 하방으로. 이 하방이 끝났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의 하방 추세가 끝났다는 얘기고, 지금은 반등이 들어오는 중인데 반등이 이걸로 끝나면 어쩌냐, 뭐 할 수 없지요 이걸로 끝나면. 근데 느낌적으로 이걸로 끝나는 것 같지는 않다. 왜냐, 이렇게 지금 악재의 뉴스들이 우르르 쏟아지고 있는데 시장이 불안한데 밑으로 갈 가능성은 좀 적거든요. 항상 그 시장은 불안을 갖다가 먹으면서 올라갑니다. 그리고 기대를 먹으면서 대폭락의 준비를 하지요. 지금 같은 경우는 밑으로 불안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. 불안하겠지요. 밑으로 내려가겠지요. 나는 지금 폭락이 나올 가능성에 가장 큰 무게를 뒀던 게 뭔가 하면은 미국의 부채한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서 의회 승인 불발이 나오면서 하방으로 쭉 빠지리라 생각을 했는데 난 뉴스를 놓쳤습니다. 12월 초로 알고 있었는데 12월 중순쯤에 11월 중순쯤에 한 12월 15일경으로 딜레이 시켰다는 얘기가 나왔고, 또 12월 12일인가 뭐 그때쯤 돼가지고 의회 통과됐다는 얘기도 뉴스에 나왔는데 내가 놓쳤습니다. 그 놓치는 바람에 엄한 걸 생각하고 있었죠. 그리고 흥다 사태 가지고 요거 밑으로 못 뚫는다고 말씀을 드렸지요. 요거 밑으로 못 뚫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. 결국 미국 그 뭐 디폴트 비스무리한 채권 한도에 의회 결정이 나고 뭐 이러니까 흥다 사태도 쏙 들어갔지요.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뭐 어디입니까, 저 유럽에 그 우즈베키스탄인가 뭐 어디 침공한다고 지금 말이 많지요. 근데 침공할 가능성이 적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겠구나. 전쟁도 돈이 세하거든요. 돈이 세하는데 러시아가 돈이 그래 많지가 않지요. 돈이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. 근근히 버티는 수준인데 힘들게 버티다가 유가가 오르면서 그나마 버티는 게 좀 나아졌는데, 버티는 게 좀 나아졌다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만큼 뭐 충분하지는 않겠지요.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, 뭐 전쟁 날 가능성이 없다 이게 아니고 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, 뭐 그래도 뭐 병력을 이동하고 뭐 이러면은 뭐 하다못해 무라도 뭐 썩은 호박이라도 자른다고 했는데 뭐 그런 거라도 할란지는 모르겠습니다. 자, 어쨌거나 다음 주제 어찌 될 거냐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연말 랠리는 있을 거다. 연말 랠리가 있으면은 요 갭을 연말 안에 메울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, 깨작깨작 올라갈 거냐 그냥 쑥 올라갈 거냐 하는 게 관건이죠.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콜 가격을 좀 더 죽이고 가지 않을까. 그러면은 지금 고점이 보게 되면은 여기가 종가 대비 고점이죠. 저점은 여기가 종가 대비 저점이 되죠. 그럼 대략 저점은 여기 60일선 좀 되고, 고점은 60일선과 여기 20일선 중간쯤 됩니다. 여기 21선 이게 5일선이구나. 아닌데 이게 뭔 선이야? 뭐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선이 하나 있는데 이건 내가 건 선이고, 이게 5일선이고 이게 11선이고, 지금 5일선, 11선, 60일선 위에는 와 있습니다. 20일선 위에 있고, 그러니까 결국 121선하고 241선 말고는 이평선을 다 뚫은 셈입니다. 다 뚫고 올라왔고,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은 뭐 연말까지
10월까지인지 뭐 내년 초까지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내리기 전에 그 241선 정도는 헤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241선이 깨작깨작 올라가 가지고 이제 3110선이 14 정도 됐습니다. 3110 정도 올라왔으니까 시간이 더 흐르면 더 올라가겠죠. 그래서 요 갭을 메울 가능성은 꽤나 높다. 그 내려오다가 121선에도 한번 저항을 받겠죠. 올라가면은. 뭐 그래 생각을 합니다. 어쨌거나 내일부터 해가지고 연말까지 9일이 남았습니다. 9일이 남았는데 지금보다는 더 높은 데서 끝이 나지 않을까. 미국장 같은 경우는 아마도 뭐 고점을 계속 갱신하지 않을까. 지금보다 전 고점을 갱신하고 끝이 나지 않을까. 이런 생각을 뭐 대충 합니다. 내 개인적으로. 이 주식은 심리 게임이라고 하죠. 심리 게임. 나도 뭐 거기에 동의합니다. 주식은 심리 게임인 것 같습니다. 심리 게임인데 이 심리가 지금 많이 불안하지요. 그리고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지요. 그래서 나는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그래서 또 이 거래량으로 보게 되면은 자, 외국인이 팔다가 어느 순간부터 쭉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요 밑으로 떨어질 때 뭐 조금 또 파는 척 하다가 다시 샀습니다. 그리고 장중에 엄청 팔다가도 샀거든요. 요 12월 14일 날. 12월 14일 날 방향을 위로 돌리겠구나 하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. 그러면은 그 다음날 15일 날 밑으로 내려갈 때 용감하게 들어간 사람은 좀 벌었겠지요. 이렇게 흔들리가 놓으면은 확신을 못 가지면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또 확신을 못 가지고 그럴 것 같아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조금 들어가 보면 되죠. 조금. 자, 금요일 날 5,300억이나 샀습니다. 코스피에서. 이래 본다면은 방향은 윗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는데 글쎄요. 지금 바로 갈란지 박스권을 조금 더 형성하다 갈란지 가면은 얼마나 세게 갈란지. 주식은 그냥 올라가면은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갈 때까지 가보고 하락 신호가 나온 다음에 팔면 되죠. 근데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럼 되는데 옵션 매수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. 그렇게 하면은 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 녹듯이 스르르 다 녹아가지고 주가 지수는 올라갔는데 내 옵션 가격은 제로로 컴파치 합니다. 붙어 있습니다. 붙어 갑니다. 그래 되면은 결국은 방향은 맞췄는데 돈은 못 버는 뭐 그런 꼴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옵션에서는 얼마나 강하게 올라가느냐가 중요하지요. 자,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만큼 강한 상승이 있겠냐? 힘들 겁니다. 이 정도 상승은. 이거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강한 하락과 강한 상승을 일으켰거든요. 이거는 일부 사람들이 올라간다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. 또 일부 사람들은 내려간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강한 상승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하지만 이 갭을 메울 때 뭐 100배짜리는 아니라더라도 뭐 10배짜리 위클리 쪽에서 10배, 20배짜리 늘러오는 거니까 뭐 놓을 가능성은 배제 못한다. 더군다나 내가 말하는 거는 저점 대비입니다. 저점 대비. 콜에서. 그러니까 방향은 윗방향인 것 같은데 뭐 1시간에도 옵션 같은 경우는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는 만기날 좀 되면 한 30분 1시간에 뭐 몇 배씩 나오고 그럽니다. 3배도 나고 5배도 납니다. 뭐 퍼센타지로 따지면 300배, 500배, 300%, 500% 이런 거죠. 그런 게 나옵니다. 요 와중에도
뭐 300%, 500%짜리가 한 너댓 번 나왔습니다. 푸 쪽에서 한 서너 번 놓은 것 같아요. 푸 쪽에서만. 결국 콜 쪽에서 더 많이 올랐는데 푸 쪽에서 그렇게 났습니다. 조금만 흔들어도 그래 된다는 얘기죠. 그리고 금요일 날은 더 낮게 시작을 해가지고 쭉 밀어 올렸지요. 그래서 지금 5일선, 11선 밑으로 또 60일선 밑으로 가능하면은 안 내리려고 애를 쓰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11선 밑으로 안 내리보내려고 참 애를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11선 있죠. 요 11선을 거의 타고 안 내려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. 5일선은 뭐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했는데 11선은 거의 안 내려가고 버티고 있거든요. 그래서 다음 주 뭐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은 이것도 같이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또 지금 이 선물 쪽에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5.01이나 되죠. 마이너스 5나 됩니다. 엄청 베이시스가 큽니다. 그래서 윗방향으로 좀 많이 가야, 선물이 좀 적게 가더라도 윗방향으로 지수가 많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뭐 망구 내 생각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어쨌거나 내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12월 달 안에, 이번 달 안에 이 갭을 메울 가능성이 뭐 50% 이상 된다. 좀 크다. 내일 당장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에 2, 3일 안에 이 갭을 메고 슈팅이 나올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선물을 매매할 것 같으면은 그냥 뭐 저점에 잡아서 기다리면 되죠. 근데 옵션은 가격이 워낙이 액티비티하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뭐 잘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이번 달 안에 이 갭을 메울 가능성이 크고, 이 갭을 메우는 날 또는 하루 이틀 안에 2, 3일 안에 합쳐가지고 강한 슈팅이 나온다. 이런 식으로 합치면 강한 슈팅이 나온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. 요거는 좀 비정상적으로 강하다 그러면은 요 3개만 보더라도 좀 강한 슈팅이죠. 요 5개를 봐도 좀 강하죠. 일주일 만에 이 정도 올랐다 그러면은 많이 올란 거죠. 요 저점이 2930, 뭐 고점이 3030 좀 되니까 대략 한 5일 동안 100포인트 올랐죠. 5일 동안 100포인트 오르면은 대충 많이 오른 건데, 여기 꼭대기로 따지면 4일 동안도 100포인트 올란 거죠. 4일 동안 100포인트 올랐다. 많이 올란 거죠. 그래서 요거를 뚫는 순간에 한 100포인트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. 그러면은 콜 쪽에서도 한 번 더 뭐 대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중박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을 하는데,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다 하는 게 뭐 입장입니다. 까꿍님이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이제 이런 질문 댓글 안 달아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. 아니,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이상하잖아요. 수익 내는 사람이 자꾸 물어보게 되면은 부끄러우니까. 근데 뭐 댓글을 그래 달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안 할 수는 없고,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린 거고, 뭐 하나 확실하다, 99% 확실한 거는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끝이 났다. 엔딩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. 그리고 반등이 들어온다. 그리고 그 반등이 끝나면 다시 재차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. 그 하락의 패턴은 플랫 패턴이 나올지, 지그재그 패턴이 나올지, 삼각 수렴 패턴이 나올지
어떤 패턴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.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없냐? 거의 없다. 진짜 강하면은 쌍봉을 칠 수도 있겠지만 쌍봉을 칠 가능성이 한 1%는 됩니다. 1%. 거의 없는 확률이죠. 1%는 되는데 이것 뚫고 더 올라간다는 거는 0.1%? 거의 희박하다는 얘기죠. 하지만 3100 정도 올 가능성은 90% 이상이다. 3200도 한 50% 주면 된다.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갭을 메울 가능성도 90% 이상 된다.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충분한데 이게 만약에 바닥 집은 게 맞다면은 3200 정도는 쉽게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지금 올라가는 도중에 바닥 잡은 게 맞다면은 만약에 3200 정도는 쉽게 올라간다. 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올라가는 게 어떻는지 확인하려면은 결국 요걸 갖다가 내일 쉽게 뚫고 올라가는 슈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한번 위로 올랐다가 꼬리 달고 눌렀다가 다시 오르고 오르면은 며칠만 오르면 3100원 가지요. 그럼 이 갭을 뚫는 겁니다. 3100을 가면은 결국은 121선 240선 뚫고 올라가겠죠. 뚫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좀 더 가든가 하든지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인지 다음 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조만간에 또 강력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는 못한다. 근데 언젠지는 잘 모르겠다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. 자, 마치겠습니다.